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 시장이 처음 도입된 때는 언제일까요? 자, 최근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1800년대 후반에 일본 상인에 의해서 처음 생겼습니다. 자, 그때 생겨난 것이 바로 미두 취인소라고 하는데요. 자, 이 미두 취인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미두 취인소에서 반복창이라는 아주 유명한 투기자들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미두 취인소와 반복창이라는 유명한 개인 투자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지금의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 파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100년 전의 이야기, 역사 스페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인천 미두 취인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미두 취인소는 인천과 군산, 부산에 이렇게 세 군데에 형성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많은 곳에 형성이 되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인천 쪽에 미두 취인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자, 일본인들이 1896년에 만들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조선의 토지를 수탈을 했다고 하면은 미국 취인소를 통해서는 우리 조선인들의 현금을 약탈했다.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조선 사람들이 미두 취인소에서 투기적인 매매를 해서 크게 손실을 봤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미두 취인소 왜 일본인들이 만들었을까?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두 취인소, 특히 이제 인천 쪽에서 만든 이 미두 취인소는요, 오사카의 그 미국을 선물 거래했던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만든 그러한 취인소입니다. 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선물 거래소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는 자, 오사카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이 투기자들 같은 경우 이 오사카 선물거래소에서 파산을 하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 뭔가 한몫을 잡아보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오사카 이 미국 취인소에서 여러 가지 그래도 매매 기법을 익혔던 그 사람들이 한국에 조선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선물 거래 알겠습니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 그 캔들 패턴 분석 그러니까 혼마의 캔들 패턴 분석이 잘 보급돼 있고 그래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왔는데 조선 사람을 접해보니까 왠지 자기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미국 취인소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취인소는 지금의 선물 시장과 거의 유사해서요. 실질적으로 현금과 쌀가마니가 거래되는 그 거래 비중은 0.5%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다 현금으로 거래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레버리지가 10배라는 그러한 아주 매력적인 투기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두 취인소, 특히 인천 미두 취인소에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 아주 어마어마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자, 한국 이름은 반복창, 일본 사람들은 반지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1920년에요. 이 반복창 씨는 이 미두 취인소에서 막대한 부를 거두게 됐는데요. 자, 그때 당시 돈으로 400원을 놀라지 마십시오. 단 1년 만에 1000배 가까이 불립니다. 40만 원으로 불리게 됩니다. 400원을 40만 원으로 불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자, 이것을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요. 대략 4천만 원의 금액을 단 1년 만에 400억 원으로 불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 이게 정말 놀라운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큰 부를 단 1년 만에 거둔 이 반복창 씨는 그 돈을 가지고 인천 해안가에 정말 어마어마한 아방궁 같은 수백 평대의 집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천 해안가를 보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서울에서 최고의 미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세간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가십거리로 많이 이야기가 되기도 하였었죠. 자, 그런데요. 자, 이 미두신, 그러니까 반지로를 추종했던 많은 조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도 그런데요. 누가 매매를 잘한다 하면은 그 사람을 추종하는 매매 추종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엔 더 심했겠죠. 자, 반복창 씨가 선물 거래를 잘하니까 이를 따라한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자, 문제는 이 반복창 씨가 1922년, 그러니까 좋은 시절
지난 지 딱 1년 정도 뒤부터 해서 갑자기 매매가 잘 안 됩니다. 매매를 할 때마다 거꾸로 매매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 결과 지금 가치로 400억 원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단 2년 만에 모두 탕진하고요. 파산하게 되고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 이 반지로 반복창 씨가 매매했던 방법은 거의 직감에 의한 매매입니다. 내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상승의 베팅, 그리고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하락의 베팅,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잘 맞아 떨어졌을 땐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거뒀죠. 그때 당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나 하면, 자, 인천 미국 시장에 반지로 씨가 나타났다 하면은 오사카의 미국 시장까지도 들썩들썩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2년 만에 직관적인 매매로 인해서 큰 손실이 발생했고, 그 어마어마한 수익금 400억 원의 현재 가치의 돈은 모두 날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반복창 씨는 결국 부인과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30살 정말 젊은 나이에 중풍까지 걸리는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때 당시 100여 년 전에 미국 취인소를 통한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의 파생시장, 지금 우리나라의 파생시장과 많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도 미국 취인소를 통해서 투기적인 매매를 했던 많은 그때 당시 조선인들이 패가 망신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방법이 뭐냐? 그게 좀 황당합니다. 점을 봐서 쌀값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점괘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인들이 봤을 땐 정말 황당한 노릇이죠. 자기네들은 그 혼마에가 만든 캔들 패턴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거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허무하게 당했습니다. 자, 그 결과 정말 많은 조선의 현금이 일본으로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파생 시장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요, 선물 시장, 옵션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 만나 뵙게 되면은, 자, 이 매매하는 어떤 기준이 뭡니까? 여쭤보게 되면은 나는 나의 직감을 믿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자, 이게 앞서 언급드렸던 그때 당시 인천 미국 시장을 주름 잡았던 반복창 씨가 했던 그런 매매 행태랑 똑같죠. 자, 이 사실 매매 기법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파생 시장에 들어와 계신다면요, 오히려 그러지 마시고 아예 그냥 마음 편하게 주식 시장으로 오셔서 매매하는 것이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맞다고 봅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 조선인들은 미국 취인소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일본인들에게 모두 넘겼다는 점, 과거의 선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